그때 내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으면 혼자 죽지. 왜 제 아내 인생까지 끌고 들어가요? 나도 피해자였다고. 매일 맞고, 매일 무릎 꿇고 그 인간 눈치 보며 살았다고. 피해자요? 웃기지 마요. 맞고 살면 끝이지. 왜 애까지 지옥에 던졌어요? 그 인간보다 더 악마예요. 알아요? 더러워. 그 사람이 애를 패는 걸 보면서도 그냥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어머니, 그게 사람이냐고요? 오늘은 64살 김정자님의 사연입니다. 부엌의 불빛은 누렇게 바랬고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린 바닥은 미끈거렸고 식지 않은 된장국 냄새가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사위의 얼굴이 남아 있었지만 귀에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들리던 울음소리, 무릎을 꿇은 아이의 어깨, 그리고 내려치던 손의 그림자.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자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봤지. 그녀의 입에서 낮게 새어나온 말은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말하면 나도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말라붙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엌 한쪽, 낡은 서랍 위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붙은 상자 위엔 그날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녹음기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정자 씨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공포 대신 묘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인간 숨통은 내가 끊을 거야. 바람 한 줄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깨진 그릇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김정자 씨의 어깨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이제 오랜 침묵의 여자가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부서진 밥상 위의 국물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런 집안 며느리라더니 역시나구나. 시어머니의 말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한 입도 뜨지 못했습니다. 국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랬지? 양부모 밑에서 컸다지? 그런 집안은 피가 달라. 배운 게 없으니 똑같이 굴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탁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공기 속에 따가운 냉소가 흩어졌습니다. 딸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버릇을 그렇게 해? 그녀의 손끝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국물이 튀어 딸의 팔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린 채 밥만 씹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내 엄마도 그렇게 살았겠지. 때리는 남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을 거야. 그 피가 내 안에도 흘러. 그러니 남편 잡는 소리나 하지.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식탁에 부딪혀 딸랑거렸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정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살기 싫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엄마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정자 씨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아줄게. 이제 그 인간들 내 손으로 끝내야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짙었습니다. 김정자 씨의 손이 카세트 테이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밤 오랜 침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 올려둔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테이프 속에는 과거의 숨소리, 울음, 고함, 깨지는 소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사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했잖아. 울지 마. 시끄러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정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속엔 소녀의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그 소리는 오래된 울림처럼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자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문틈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남편의 고함, 아이의 비명,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밥은? 그 한마디에 몸이 얼었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곧 차릴게요.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지만 남편의 손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얼굴이 돌아가고 입안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 애는. 그러나 남편은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테이프 소리가 멈췄습니다. 현재의 정자 씨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못했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 사람 노릇하며 사는 걸 그냥 두고 봤어.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무너진 얼굴 위로 단단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자 씨는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 세상이 듣게 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정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휴대전화 액정 위로 새벽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수화기를 귀에 붙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한번 삼키고 정자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저 김정자예요. 김정자 씨요? 예. 그때 그 일요. 기억하시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예. 그때 남편 폭행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 인간 아직 멀쩡히 살아요. 내 딸 인생 망쳐놓고 지금은 웃고 산다고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기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날 소리요. 내가 갖고 있어요. 소리요? 그 인간이 욕하고 애가 울고 내가 말리지도 못하던 그 소리. 그게 다 테이프에 들어 있어요. 정자 씨의 말이 거칠게 끊겼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혹시 그걸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와요. 이거 오래 묵혔어요. 근데 이젠 세상이 알아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기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세트 테이프가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려 가슴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습니다. 볼펜으로 증거라고 적은 글씨가 조금 번졌습니다. 그래, 이젠 숨길 데도 없지. 작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가 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오듯 비쳤습니다. 정자 씨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자 씨, 저 기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사람 죄 여기 다 있어요. 기자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정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방송국 회의실. 기자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낡은 기계에서 나온 잡음이 회의실을 메웠습니다. 그만 울어. 시끄럽다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이어 어린 소녀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기자 옆에 앉은 PD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진짜 이게 실제 녹음이에요? 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준 겁니다. 경찰에 신고는 오늘 접수했어요.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는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네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기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합시다. 이건 누군가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침묵을 깬 한 사람의 용기예요. 며칠 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가정폭력의 실체, 피해자 증언 공개. 리포트에는 낡은 테이프와 함께 희미한 얼굴의 남자가 비쳤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지역 교회의 집사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에게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모자이크 처리된 집. 그곳에 앉은 사람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정자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나 아니야. 저건 다 옛날 얘기야. 하지만 손끝은 떨렸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쾅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 씨, 당신 그 뉴스 봤어? 거짓말 아니지? 저 소리, 당신 목소리 맞잖아. 우리한텐 웃으며 인사하고 교회에선 기도하더니 이게 사람이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 좀 해. 다들 몰라서 그래. 난 그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도 글을 내보냈습니다. 목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형제님, 지금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난 회개했어요. 그땐 젊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받으실지 몰라도 사람 앞에선 다릅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그는 누런 흙길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엔 구겨진 신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양녀로 알려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신문을 찢었습니다. 양녀 따위 내 자식이었어.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비껴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의 집. 식탁 위 텔레비전에서는 앵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 그 남자가 내 엄마 남편이었다며?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엄마는 그 인간이 사람 때릴 때도 입 한 번 안 떼고 살았다며?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 피가 흘러서 그렇구나. 며느리도 꼭 닮았어.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 이게 그만할 일이야? 가게 단골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폭력범 집안일에 이러고 있어. 탁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그릇이 흔들리고 국물이 튀었습니다. 딸의 팔에 뜨거운 국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면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할 말이에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맞고도 참고 사는 그런 인생, 저는 이제 안 해요.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식탁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국이 식어가고 젓가락이 식탁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은둔 중이며 피해자 측의 증거 녹음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뉴스의 화면 너머 어디선가 한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옛날 얘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방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씨의 남편이자 양아버지였던 그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은 움푹 꺼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다 지난 일이야. 지나간 걸 왜 끄집어내.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이 돌아가며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거칠게 퍼졌습니다. 그는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불처럼 번졌습니다. 난 그냥 젊어서 그랬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손에 들린 병이 탁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탁자를 짚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팔이 떨렸습니다. 그의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몸의 열기를 삼켰습니다. 공기가 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술병이 굴러가 멈췄습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텔레비전 화면의 푸른빛만이 멈춘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어있는 눈동자만이 천장을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옅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 준비가 되셨으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자 하얀 시트와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침대 위엔 남편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끝이 시트 끝을 잡았습니다. 살짝 접혀있던 주름을 곱게 펴주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말이 없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때릴 때도, 변명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당신 말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시트 위의 손등이 마치 낯선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 목소리는 끝났네요. 손끝이 잠시 머물렀다가 시트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벽을 따라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침묵이 서서히 사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끝내 숨졌으며 피해자 측의 증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옅은 햇살이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오면서 샀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스 봤어. 그 사람 죽었더라. 그래.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보다 엄마가 더 밉기도 해.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난 아직도 그날 소리 기억나. 문틈 밖에서 울던 내 목소리도. 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세상이 듣게 됐네. 엄마는 그때 왜 못 들은 거야? 정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었어. 근데 그땐 나도 같이 죽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녀의 눈가가 붉게 번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 대신 맞았어야 했는데 그게 평생 죄였어.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그냥 그날에서 좀 벗어나자.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벗어나자.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도망이 아닌 직시의 눈빛이었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기울며 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빨래줄의 수건이 크게 펄럭였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벗어나려면 평생 기억해야겠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용서의 미소가 아니라 속죄를 시작하는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